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방금 전에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 러시아와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과연 종전이 될 것인지 오늘 이후로 주말 동안의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시장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주 장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글로벌 정세 파악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도 챙겨가봐야겠죠. 저희 마감인바 60분의 승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종목들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가하는 제재가 우려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인식 속에서 양대 시장이 오늘 상승 출발을 했죠. 오후장 들어서도 그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지고 있고요. 상해 지수도 1% 내외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다시 한번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1.3%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68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기관의 매수세만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매수포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61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922억 원, 79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전 종목이 현재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가검사 키트의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죠. 현재 0.98% 강세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 42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1.32%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BBI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현재는 4%가 넘는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현재 5%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9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낙폭이 다소 짙게 나왔던 삼성 SDI도 현재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죠. 현재 4.65% 오른 54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870포인트 웃돌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운 상승폭 보여지네요. 2.85% 오른 87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7거래일 만에 들어와준 모습이죠. 기관은 533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폭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2,96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집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서 5위 종목 코스닥 지수 역시나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강한 시세 보여지는데요.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양극재 생산에 몰두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0% 가까운 강세 보여지고요. 3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도 현재 6%가 넘는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종목이 또다시 또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HLB가 그중에서 강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노젠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면서 오늘 오름폭 키워나가주고 있고요. CJ-ENM도 3.72% 오른 13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곡물 가격 상승 소식에 올랐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은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 흔들리고 있고요. 동양에스텍은 철강석 가격 상승에 올랐는데 오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단조는 탄채와 탄두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전일 강한 모습 나타났다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폭 키워나가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네트워크스 콜센터 업계의 경쟁사인 뉴베이스의 인수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는 삼성의 5G 옵션 4 기술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 분출해 주고 있고요. CS 베어링은 오늘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SDN은 태양광 사업 부분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237% 올랐다라고 하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동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판매와 제조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29%대 급등 보여지고요. 59,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IPO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를 하회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도 희망밴드 하단에 못 미치는 가격에 책정이 되었었죠. 현재 이 시각 9%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요.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하는 일동제약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함께 시작하게 된 코너입니다. 오늘의 핫한 테마 만나볼 시간인데요. 줄여서 오핫테라고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주요 흐름 짚어보고 또 핫한 테마까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오늘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러시아가 어제 침공을 했고 오늘은 지금 좀 시장에서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불확실성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좀 완화가 될지 시장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사실 이 전쟁 이슈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쉽게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워낙 강대국이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군사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뭐 전면전으로 붙었을 경우에 뭐 승산이 거의 없는 뭐 비등비등하다라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끌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가 지금 속전속결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수도에 뭐 한 23km 정도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시작할 때 얘기해 주셨던 그런 이슈들처럼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이제 끝내는 뭐 그런 항복 선언을 한다든지 네, 뭐 우크라이나 그것도 되겠죠. 대통령이?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들이 피를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지금 뭐 승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도자로서 좀 빠르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증시가 모두의 바람일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증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바람일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나. 그래서 주말 사이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음 주는 3월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월요일 지나고 나면 3월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또 금리 인상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뭐 시장 지금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추세 전환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뭔가 시장이 저점을 찍은 것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 다 지금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은 좀 우매한 짓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요. 반등 최근에 이제 어저께 나온 저점이죠. 그 저점 구간 미국장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시장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실적 관련주들이 지금 낙폭이 굉장히 좀 과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치고 가는 흐름들은 단기간에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아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저점 구간 깨진다라면 추세적인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오늘 뭐 어제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부분들 있다라면 반등 시에 좀 적당한 수익에서 빠져나오시고 보유하신 종목들 반등 나와서 매수가 왔는데 하우 이제부터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신 이후에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또 좋은 종목들, 시장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짜 나가신다라면 분명 충분히 좋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드렸었고,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2015년도 12월 달, 그때 차트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한 번에 이렇게 뭐 저점을 잡고 확 올라가고 그런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맞는 테마라든지 아니면 섹터, 이슈가 붙어주는 그런 쪽으로 수익을 충분히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내가 팔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수비에 치중을 하셔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전이 되더라도 사실 하락장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 오늘의 반등 같은 경우를 두고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다 보니까 긴축 재정에 대해서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돼서 폭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금리 인상을 못하게 돼서 이 물가를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연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대략 한 2.5%에서 3%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이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미국의 그 금리 인상 폭이 한 6%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요.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 금리 인상했습니다 하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거고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지금 뭐 당장 주식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뭐 큰 기회를 놓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걱정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추가적인 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 뭐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네.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느 네네. 정도까지 하방으로 열어놔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지점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맞죠. 코스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월봉상의 전고점 자리를 돌파했던 그런 구간에 최근 저점을 잡아놓고 미국 장보다는 우리나라 장이 조금 편하게 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형주들 위주로 좀 괜찮은 반등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 2017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쭉 이어갔었는데 요때 당시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도 시세가 크게 나왔었고요, 시장이. 네. 그리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18년도에 보면 미국장은 연초에 좀 하락을 했지만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흐름이었냐 하면 18년도에
연초부터 계속 하락이었어요. 계속 하락이었는데 지금과 비슷하죠. 어떻게 네.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 7월부터 해서 계속 하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이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디커플링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해 가면서 왜 우리나라는 못 갈까라고 맞아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그럴 것 같고 어찌됐든 그 워낙 뭐 주유소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다뤘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머징 마켓이고 전 세계 시장에서 2%밖에 차지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변동성이 크고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점에서는 먼저 좀 선반영하고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 당시에 이제 미국 증시는 11월 달 뭐 그쯤 해서 이제 크게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미리 이제 선반영 됐다 해서 요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좀 크게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미 증시가 큰 폭으로 밀릴 때 역시나 조정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제 한 파동 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018년 12월 달에 한 17%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는 그때 당시는 좀 잘 지켜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7% 정도의 조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뭐 반등 나왔다가 상승 나왔다 하다가 팬데믹을 맞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하락으로 추세가 꺾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네. 요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고 오늘 그 나스닥 선물지수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워낙 어저께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정고점 자리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저점 구간이 2,600포인트거든요. 네,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되돌림이 만들어주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며칠만 보더라도 고점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 이평선 저항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전고점 저항대 2,800, 2,750 이렇게 될 텐데 이 구간을 좀 시원하게 뚫어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방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악재들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추세가 꺾였고 하락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장 견뎌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요, 오늘의 핫한 테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핫해, 오늘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한 테마 전쟁, 로봇,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도하고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로봇 테마가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있고 급등한 종목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 테마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오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 업종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관련주들까지 알아볼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 하면서부터 공방을 해가지고 네. 오전장을 이렇게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했는데 아침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로보였죠. 이게 이제 전고점 저항자리 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전쟁 관련주들 아침부터 갭 하락 출발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쪽 종목들은 좀 죽어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반등함에 따라서 올라갈 만한 테마가 뭐가 있냐면 한 며칠 전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지고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던 그 테마가 바로 로봇 테마입니다.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이제 3일 전에, 이틀 전이죠.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2등주로서 로보로보가 이제 따라 붙었었는데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로보로보가 대장주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서 이 종목이 괜찮아 보여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개파락 출발해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성에너지가 어저께 이제 대장주였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가장 시세 좀 괜찮게 줬던 부분이고요. 중앙에너비스 역시 시세를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소멸되는 그런 이슈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까지 지금 다 같이 며칠 전부터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전쟁 관련주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제 2월 달 들어가기 전에 이 GS3가 상한가 나오면서 2월 달에 이제 들어와서 GS3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2월 14일에 주유소 방송에 출연해 갖고 GS3가 지금 대장이고 이쪽 테마들이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테마는 보면 보통 생명력이 한 달 반 정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이 거의 한 달 반 부근에 위치해 있었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심하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오후장에는 금요일이고 하니까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였죠. 그저께 보면 우리나라 조선주들, LNG 선박 수주들부터 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 이유가 결국 이 쉘가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갖다가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급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제재를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요.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급되는 하나의 좀 뭐 섹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역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뭐 똑같은 이슈 때문이다. 결국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서 이렇게 그 연료를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거를 틀어 막아 버리니까 굉장히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을 좀 크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 요소수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의 이제 반도체 소재를 갖다가 뭐 무기화해서 수출을 갖다가 잘 안 해주고 허가를 내줘야지 이제 수출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도 했던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생산하는데 투자도 해주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시 이 에너지의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라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다변화한다라는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안 그래도 유럽에서는 지금 탄소 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대해가는 부분이었는데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유가가 $100를 넘어섰고 이제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 화석 연료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 비용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승이 나온 거고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도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 중국에서도 뭐 원전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영국에서도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좀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 전쟁 관련 섹터로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전쟁 테마로 인해서 전쟁 테마 그 자체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종전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말에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 테마는 다음 주쯤에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마를 볼 때 네. 이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일동 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쪽 그 제약에 대한 부분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17만 명 거의 이제 20만 명 넘어가고 30만 명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동 제약이 어떤 치료제를 일본 회사와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신청을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 관련주들은 어떤 기대감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더 최악인 상황.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뭐 핵폭탄이 협상이 안 되거나. 그렇죠. 네. 협상이 이제 뭐 결렬되거나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완력을 써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팔을 비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할게요라고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커요. 여기서 이제 최악인 상황은 뭐 나토와 아니면 미군이 러시아와 이렇게 교전이 발생하면서 뭐 세계 대전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좀 현재 낮지 않나. 왜냐하면 나토라든지 미국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물자적인 부분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전쟁 이슈는 여기서 좀 사그라들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사그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쯤 해서 뭐 만약에 주말간 이슈가 조금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한 차례 정도 짧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됐든 이제는 시세가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등이 나오는 거를 노린다. 그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하게 되면 급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노리는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네. 테마의 대장만 보자.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사람들이 눈길을 안 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오늘 같은 경우 중앙에너비스가 대장. 그런 걸 좀 차트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들이라고 합시다. 가스나 유가 관련주들 중에서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장으로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에너비스는 한 4.7% 올라 있고 2등주로 움직였던 대성에너지는 마이너스 8%, 한국석유도 마이너스 8%, GS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를 해야지가 아니라 기존의 대장으로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가장 강했던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반등을 노리고 공략하는 부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다. 다만 손절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쪽 뭐 테마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악수하면서 뭐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주말간 되어버리면 급락해버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좀 접근을 안 하시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로봇 테마들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대장주와 부대장주. 근데 오늘 로보를 우리 네.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었나요? 네네. 네. 오늘 그 공개 방송을 아침부터 한 9시 전부터 해서 12시까지 점심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락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서 이게 상한가 간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상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보통 상한가에 그냥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유는 아침부터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가장 큰 종목이었고 탑3 안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쯤 해서 이제 이 전쟁 관련주들이 쫙 치고 올라오면서 로브가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 관련된 이슈들보다는 시장이 반등 나오는데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며칠 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GSE가 계속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요. 네. 전쟁 관련주의 대장주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니까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칫멈칫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가 확 사그라지는 이 시점에 일동제약이 오늘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로봇 관련 테마들, 요런 섹터들, 그 다음에 일동제약도 사실 거래되면 워낙 많이 터졌고 올라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예전에 제가 주유소에서 일동제약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붙고 실질적으로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뭐 7, 8배, 한 10배까지 안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일동제약은 굉장히 늦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크게 더 나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계속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또 신고가 갱신하고 가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신고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여기는 지금 일동제약은 오늘 뭐 6만 원에 사신 분들 아니면 다 수익일 겁니다. 그 말은 올라갈 때마다 본전 오면 팔아야지 하는 그런 매도세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예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보가 오늘은 대장이었습니다. 뭐 네.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더 시세를 크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같은 로봇주라고 하는데 네. 어떤 종목은 상한가까지 가고 어떤 종목은 한 10% 정도 상승에 그치고 네. 이 차이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왜 이 종목이 대장이 되었고, 네. 그렇죠. 그 차이가 영업 비밀인데, 아, 네. 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예,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두 종목만 놓고 봅시다. 네. 세 종목 놓고 봅시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T로보틱스, 요게 이제 3일 전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앞에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에서 주가가 엄청 지저분하게 이렇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쭉쭉 치고 가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구간에는 물려있는 매물대가 그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물량들을 받아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힘이 들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들 내에서 신고가 흐름에 가깝고, 그리고 매물을 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게 돼요. 보시면 로보티즈도 여전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앞에 이렇게 이제 저항대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보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만 올라가면 저항이 없어지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그러니까 로보를 저항을 돌파시키는데 어떤 뭐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보면 그 어떤 로봇 테마들 중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크게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상한가 가면서 680억이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거래 대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보 같은 경우는 이틀 전 상승이 나올 때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 2,4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이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면 따라붙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또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고점 저항자를 돌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려 있는 사람들이 뭐 팔고 싶지 않겠죠. 이제 수익이니까 다들. 그래서 적당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가 신고가 흐름으로 가면서 상한가를 가고 그러면 대장주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수익 날 만한 게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막 찾아봐요. 그러면 로보티주도 있고 T-로보틱스도 있고 RS 오토메이션도 있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 대금이 강하고 우상향 흐름이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이걸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대장주를 공략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더 강하고 시세가 더 빠르게 더 높이 움직이는 종목에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달라붙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좀 전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충분히 되시지 그렇네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한 테마들 좀 알아봤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관련된 종목들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 얻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핫한 테마 세 가지 다 들어봤는데 이 테마가 모두 다 지금 시장에서 좀 뜨거운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테마에 좀 집중하고 싶다면 위원님은 어떤 테마를 고르실지 궁금한데 이 중에 하나만 좀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전쟁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전쟁 테마는 이제 굉장히 진짜 선수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치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것 같고 로봇 테마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 흐름 나오면서 굉장히 좀 시세 나왔는데 삼성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2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쟁 이슈들이 주말간 좀 소멸이 되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시장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의 힘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대장주는 대장입니다. 계속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제가 좀 전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유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탄소 제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나아가야 되는 인류 생존 테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이 지금 바닥권에서 부각이 나온다.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 CS 베어링도 그동안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CS 윈드의 자회사였죠.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나왔는데 추세적인 상승은 안 나왔어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제 한번 큰 힘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항상 그 무방을 할 때 아니면 이 공개 방송을 할 때 차트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파워 디렉션이라고 해서 힘과 방향이다. 결국 어디로 방향이 잡혀 있고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CS 윈드는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점 눌린 매수로 여러분들 조금 공략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로봇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조선 테마들도 한번 눌릴 때마다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1.10% 상승하고 있고요. 2,678.0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694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요. 현재는 계속해서 혼조세 보여지면서 지금 수준의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76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950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1,58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수급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 아래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9% 상승하고 있고요. 872.7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네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나면서 872포인트까지 반등한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689억 원, 외국인이 3,42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역시나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가 6%, 에코프로빔 10%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장중에는 아주 큰 변동성은 없이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잠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마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주말에는 어떻게 풀이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시장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장 반등 흐름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반등으로 시장이 이제 쭉 상승세로 돌아세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그냥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딱 잡으시고요. 이 2,600포인트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얼마 그 2,600포인트까지 큰 하락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저점 구간이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 가치가 좋고 그동안 시장 하락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이 있다면 사보고, 그런데 시장이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매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쫙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절을 짧게 잡고 갈 수 있는 가성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베팅을 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금리 인상 전까지 좀 반등하는 흐름들 보였다가 금리 인상 시점 그때쯤 해서 불확실성 다시 한번 재개되고 조정 나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래서 크게 지난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대략 한 2,850포인트 저항 자리까지 반등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조정을 받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2,600 이탈하게 되면 2,400까지 열렸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투자금 중에서 반등 시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한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요. 시장이 반등 나와서 종목들 올라오니까 아이 좋아 하고 그냥 내려갈 때 그런 계좌의 손실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네. 꼭 현금화 하셨다가 나중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잘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2,600포인트, 그리고 2,400포인트까지도 많게는 열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금 확보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턱대고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주변에 보면 이미 물려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 투자를 아예 손을 못 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금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 부분이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에게 내가 어떤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 되고 왜 손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니 못 올라가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딱 그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저점 구간을 갖다가 할랑말랑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의 지금 전쟁 테마라든지 이런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정말 저평가되었고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고 버텨내신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장세가 올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시기가 기다리는 시기가 괴롭고 힘들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업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뭐 기존의 신풍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마주들 코로나19 관련 테마들을 갖고 계속 물려 있는 상황이라면 전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시장이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종목들마다 조금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종목들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종목은 더 많이 밀려 내려오면 사야 될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아닌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현금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시장이 큰 폭으로 더 밀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도 짤 수 있을 것이고 만들어 놓은 현금으로 지금 뭐 전쟁 테마들처럼 로봇 테마들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생성이 되고 시세가 크게 터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내신다면 시장에서 버텨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나는 뭐 진짜 뭐 회사의 가치고 뭐 실적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저희 서울경제TV 보시면 또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가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저점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깨알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엎치락 뒤치락 시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선뜻 주식 투자에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 요즘에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 어떤 테마가 좀 핫할지 궁금해지는데 간략하게 좀 짧게 테마나 전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음봉에 분할로 좀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섹터가 조선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네.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 꽤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돈워리 시크릿이라고 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뭐 AK 홀딩스라든지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정 나올 때 분할로 잡아두시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에요. 올라갈 섹터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뭐 카지노 아니면 면세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무거운 종목들은 좀 상승폭이 제한은 있겠지만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뭐 테마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목이 확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2, 3일 정도는 전저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손절을 탁 잡으시고 분할 매수 내려올 때마다 노려두신다면 한번 또 추세 전환이 나올 때는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와 리오프닝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셔서 꼭 위원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 바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